자, 여러분 이어서 보겠습니다. 어디 보시냐면 98페이지 있죠? 98페이지 보시면 24번 테마 양도소 금액 계산 특례 2번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우자 및 직계존 미속관 증여재산에 대한 이율과세 특례 있죠? 여기 어떤 건지, 또 3번에 양도소득의 부당이익 계산 부인 특례 여기 어떤 건지를 일단 쭉 제가 설명을 먼저 드리고요, 교재는 같이 이따 볼 겁니다. 그러니까 필기는 제가 안 지울 거니까 쉬는 시간에 사진으로 찍어 가시든 그때 하시고 일단 설명을 쭉 듣습니다, 여러분들. 자, 여기 설명을 자 듣습니다.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 우리 배우자 또는요, 자, 제목이 좀 긴데요.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에,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에요. 한 입을 덮고 자란 사이 부모자식 간에, 자,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이율과세 특례입니다. 제목이 좀 긴데요. 이율과세 특례예요. 자, 그랬을 때 요건 어떤 얘기냐 그러면 배우자 직계존비속으로부터요 어떤 재산을 증여받았어야 되냐면 다른 건 안 되고요. 토지나 건물, 그 다음에 무슨 이용회원권을 증여받았어야 됩니다. 다른 건 안 되고. 자, 그럴 때 배우자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이율과세 특례 어떤 거냐. 자, 증여자 갑이 있고요. 그 다음에 증여자가 있고, 그 다음에 증여를 받는 수증자을이 있어요. 수증자을이 있고, 그 다음에 둘 관계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관계고요. 배우자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아가지고 이것을 제3자에게 이제 양도를 하는데, 배우자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아서 양도하기까지 기간은 이게 5년 내예요. 5년 내에 증여받아서 양도하게 되면 이 이율과세 특례 규정은 무조건 적용이 됩니다. 배우자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아서 몇 년 내요? 5년 내 양도하면 무조건 특례가 적용돼요. 그럴 때, 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예요. 만약에 증여자가 어떤 부동산을 예를 들어서 만약에 12년도 만약에 10월 달에 취득을 했고요. 자, 이때 취득할 당시 가격은, 예를 들어서 취득 당시 가격은 이게 만약에 2억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증여를 했는데 만약에 2017년도 8월 달에 예를 들어서 증여를 받았어요. 자, 그래서 증여를 받아가지고 이게 증여받을 당시 재산가액은 얼마였냐면, 증여 당시 재산가액은 이게 만약에 5억 원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증여받아서 제3자에게 양도를 했는데, 자, 예를 들어서 2018년도 만약에 5월 달에 만약에 이것을 갖다가 양도를 했습니다. 증여받아서 제3자 병에게 의리. 그랬을 때 양도할 당시 가격은 얼마였냐면, 양도 당시 가격은 예를 들어서 이게 7억 원이었습니다. 그러면 배우자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아서 지금 5년 내 양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5년 내 양도했다. 나중에 사례 보면은 무조건 이제 특례 적용되는 건데, 누가 납세무자냐면 이 수증자가 지금 수증자을이 자, 병에게 양도한 것에 대한 양도세 납세무자입니다. 그런데요,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양도 가격은 7억인데 취득 가격은 증여받을 당시 가격으로 하지 않고요, 당초 증여자가 취득한 가격을 취득 가격으로 해서 양도 차익을 계산해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배우자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아서 5년 내 양도한다. 그러면 특례 나오면 누가 납세무자냐? 수증자를. 근데 양도세 계산 시 취득 가격은 어떤 거로 하느냐? 당초 증여자가 취득한 가격을 취득 가격으로 한다는 걸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또요, 보유기간 계산할 때 있잖아요. 자, 장기 보유등재 적용시든 세율 적용시든 보유기간을 계산할 때 이율과세 특례는 증여받은 날로부터 양도일까지로 보유기간 하지 않고요. 원래 증여받은 재산은 증여받은 날로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하는데, 이때는 당초 증여자가 취득한 날로부터 양도일까지로 보유기간을 계산합니다. 그래서 보유기간은 당초 증여한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증여자의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로 보유기간을 계산해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원래 증여세는요, 자, 지난주에 배운 거 아까도 복습했었어요. 옛날에 상속 증여받으면서 냈던 상속세나 증여세, 기납부한 상속세나 증여세는 이번에 팔면서 양도소득세 계산 시에 필요경비에 포함해야 하네요. 안 한다고 그랬습니다. 기납부한 상속세나 증여세는 이번에 필요경비에 포함 안 하는데, 이율과세 특례 적용될 때는 예외적으로 만약에 요 경우에는 이제 5억의 증여세니까 단순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지만, 증여세는 증여일 전 10년 내에
전에 증여받았던 걸 다 합치니까 어떻든 간에 만약에 요 경우에 지금 증여세가 만약에 을이 낸 게 있다. 증여세 옛날에 증여받으면서 증여세 요번에 낸 게 증여세를 내게 된다. 그러면 기납부한 증여세는요. 요 이율과세 특례 적용될 때는 기납부한 증여세는 필요경비에 산입해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시험에서 몇 년 전에 기납부한 증여세는 산출세계에서 세액공제한다 그랬는데 세액공제가 아니라 가필, 차, 장소기가에서 양도가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로 산입해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가 아니라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고요. 또 증여자와 수증자는 있잖아요. 증여자와 수증자는 어차피 배우자 직계존비속은 한 사람한테 세금 부과해도 결국 연대 책임지는 것과 똑같기 때문에 증여자와 수증자는 연대납세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이거 연대납세 의무 있다고 바꿔서 시험에 또 나온 적도 있고요. 그래서 연대납세 의무가 없습니다. 또 요 사례에서 한번 보세요. 그럼 요 사례에서 을이 지금 배우자 책임으로부터 증여받아서 양도하는 병역에게 양도하는 요 사례에서 지금 장기 포유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장기 포유 통제 받을 수 있어요? 네. 있습니다. 증여 받은 날로부터 양도일까지로 하면 3년 보유를 못했으니까 장기공제 못 받지만 보유기간 판단할 때 당초 증여자가 취득한 날부터 양도일까지로 하니까 보유기간이 지금 몇 년이에요? 지금 2012년 10월 달에 취득해서 2018년 5월이니까 지금 몇 년이요? 3년 이상이고 당연히. 그 다음에 2012년에서 2018년이니까 6년, 5년 뭐 몇 개월 5년 이상 6년 미만 보유했네요. 예, 그러니까 장기공제 공제율은 3호, 15 이런 식으로 15% 양도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장기공제 받을 수 있고요. 이런 것들. 자, 그래서 하여튼 배우자 책임서로부터 토지 건물 무슨 이용회원권을 증여받아서 몇 년 내? 5년 내 양도할 때 납세의무자는 누구다? 수증자. 근데 취득가액은 취득시킨다. 누굴 기준으로 판단한다? 증여자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기납부한 증여세는 필요경비에 산입해서 공제받을 수 있고 증여자 수증자는 연대납세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 이게 핵심이에요. 자, 그럼 교재를 보겠습니다. 98페이지 2번에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간 증여받은 자산에 대한 이율과세 특례입니다. 의어 상속증여세법에서는 10년간 6억 원에 대해서 배우자 증여 공제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10년 내 배우자 간에는 6억 원까지 증여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이런 증여 공제 규정을 악용해서 먼저 배우자한테 증여한 후 단기간 내 이를 제3자에게 양도함으로써 양도세 회피 목적을 방지하게 한 제도이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부동산을 샀는데 이게 갑자기 가격이 많이 뛰었어요. 자, 그러면은 일단은 어떻게 하냐면 사람들이 배우자한테 증여했다가 그다음에 이 규정이 없다 그러면 배우자한테 증여했다가요. 자, 그다음에 또 여기서는 지금 5억에 증여했다가 지금 7억에 팔았잖아요. 그러면 이걸 갖다 만약에 5억에 증여받아서 5억에 팔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배우자 간에 6억 원까지 증여 공제받으니까 증여세도 안 내고 양도소득세도 또 회피할 수 있잖아요.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 조세 회피 규정을 막기 위해서 이율과세 특례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우자 입김서부터 증여받아서 5년 내 양도하면 취득 가격을 당초 증여자가 취득한 가격으로 해서 하니까 이제 그런 회피 규정을 막을 수 있다는 거고. 근데 다만 이것을 이제 이용하면 세금을 절세할 수 있는 게 또 부동산을 샀는데 이게 갑자기 어떤 개발 호재에 의해서 땅값 같은 게 막 뛰었어요. 그러면 일단 훗날을 도모하면서 배우자한테 증여했다가요. 훗날을 도모하면서 배우자한테 증여했다가 나중에 5년 내 양도하면 소용없고 5년이 지나서 양도하게 되면 양도차익을 증여받은 자산을 취득가격으로 해서 계산하니까 자기 명의로 주구장창 갖고 있다 파는 것보다는 양도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잖아요. 근데 물론 단점은 있지. 5년 동안 돈이 부동산에 묶인다는 단점은 있잖아요. 그렇지만 5년 지나서 팔면은 이제 세금을 절세할 수도 있습니다. 5년 내 양도하면 소용없고요. 자, 그 얘기입니다. 양가로 2번 적용 요건 보겠습니다. 동그라미 1번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서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증여받은 날로부터 몇 년이요? 5년 내 제3자에게 양도해야 되고. 자, 배우자 직계존비서로부터 다른 건 안 돼요. 토지 건물 무슨 이용회원권을 증여받았을 때 한해서만 특례가 적용됩니다. 3번 이율과세는 조세의 부당한 감소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한다는 점에서 좀 이따 보는 이제 부당행위 계산 부인 특례와는 다르고요. 조세 부당한 감소가 없어도 무조건 특례 적용되고요. 4번 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는 특례를 적용하되 사망으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는 이율과세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어떤 얘기냐 여기를 봅니다. 배우자로부터 자 여기를 보세요.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아서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아서 양도할 시점에 이 둘이가
혼인관계가 소멸됐어요. 즉 이혼했어요. 그래도 특례는 적용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이요 이걸 가격이 많이 자기 명의로 갖고 있다가 팔면 그냥 양도차익 많이 나오니까 일단 배우자한테 증여했다가 둘이요 서로 짜고서 이혼합니다. 가짜로 이혼 신고서 제출하죠. 아니 그 세금 사람들이 세금 몇 천만 원이나 만약에 몇 억을 절세할 수 있다, 세금 안 낼 수 있다 그러면 기꺼이 사람들 법원 가서요 진짜로 가짜로 이혼하는 사람도 많을 거예요, 여러분들. 아니 진짜로. 그래서 왜 이혼하려고 하냐면 뭐 성격 차이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성격 차인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흔히 성격 차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혼 사유에 거의 한 뭐 대다수가 거의 과반수가 왜 이혼하냐? 성격 차이. 그래서 성격 차이로 이혼하는데 그래 하겠다고 하고서 빨리 처리해달라고 판사 앞에서 얘기한 다음에 둘이가 이제 저 법원 앞에서 판사 앞에서 그렇게 한 다음에 법원 앞 국밥집에서 점심 같이 먹고 그 다음에 직장으로 집으로 갔다가 밤만 되면 합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또 저 수강생들 중에는 저한테 그런다고 그랬죠. 실제로 세금 때문에 그 가짜로 이혼하면 어떠냐고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이 계셔요. 그래서 주부 수강생들 특히 이제 계시는데 제가 그랬어요. 항상 제가 지난번에 얘기 안 드렸나요?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딱 봐가지고 그 돈 때문에는 괜히 그러지 말라고 그랬어요. 돈 뭐 몇 천만 원 뭐 그런 거 세금이 뭐 거의 5천 이상 뭐 거의 1억 막 돼 있는데요. 그래도 그까짓 거 벌면 되지. 그래서 저 돈 때문에 괜히 가짜로 막 이혼하고 그러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런 건 있어요. 아니, 왜냐면 진짜로 이혼한 경우가 많습니다. 법적으로 딱 남남 돼보세요. 그러면 진짜 편안해잖아요. 마음이 서로 자유롭잖아요, 왠지. 그러니까 막 서로 같이 따로 나갑니다. 그러다 진짜로 이혼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 세금 때문에는 가짜로 막 이혼 신고 제출하고 그러지 말라고 합니다. 근데 이런 건 있어요. 만약에 이번 기회에 이 인간하고 그냥 해도 그만이고 안 해도 그만이고 다시 합쳐도 그만이고 안 해도 그만이고 그냥 이판사판이다 그러면 제가 하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하지 말라고 합니다. 어떠간에 그렇게 악용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양도 당시에 혼인관계에 소멸된 경우는 특례는 적용한다 안 한다? 합니다. 근데 사망으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는 특례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악용의 소지가 없잖아요. 둘 중에 한 사람 죽을 사람 없으니까 세금 때문에. 자,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99페이지 맨 꼭대기 박스 안에 적용 제외되는 경우 있잖아요. 적용 제외되는 경우. 이걸 한번 보겠습니다. 이월과세 특례 적용 제외되는 경우. 기억번 사업인정고시로부터 소급해서 2년 이전에 증여받은 경우로서 법률에 의해서 수용된 경우. 내가 증여받아가지고 2년 내에 수용을 당했어요. 자, 내 의지로 양도한 거 아니죠? 당연히 특례 적용하지 않고요. 수용. 니은번 증여 이월과세 규정을 적용할 경우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을 증여받아서 양도해요. 그럴 때는 어차피 비과세니까 특례를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근데 디귿번이 이제 이게 재작년에 추가된 건데 주의해서 보시는 것이 디귿번이 위 니은의 경우에 양도소득세 비과세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을 양도할 때 고가주택은 양도세가 과세가 되잖아요. 비과세 배제되고 그런 경우에도 특례는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거. 자, 그래서 1세대 1주택인 고가주택을 양도할 때도 특례를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거 주의하고요. 리을번이 작년에 추가된 내용인데요. 증여 이율과세 규정을 적용해서 계산한 양도소득 결정세액이 증여 이율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계산한 양도소득 결정세액보다 뭐 할 때? 적을 때는요. 뭐하러 특례 적용해요? 특례 적용해서 계산한 결정세액이 특례 적용하지 않고 계산한 결정세액보다 적대요. 그러니까 이때는 특례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그래서 특례 적용하지 않는 경우를 꼭 알아둡니다. 특례가 적용 안 된다? 특례가 적용 안 되는 이런 경우면 납세무자, 잘 보세요. 특례가 적용 안 될 때는 납세무자는 수증자고 이때는 취득가격을 2억으로 해야 돼요? 5억으로 해요? 특례 적용 안 될 때는 양도가격은 7억인데 취득가격을 얼마로 하고? 5억으로 하고 특례 적용 안 되면 그때는 보유기간도 증여받은 날로부터 양도일까지로 하고요. 특례 적용 안 되니까 이건 신경 쓸 거 없는 거고. 자, 그래서 특례 적용될 때는 취득가격은 증여자가 취득한 가격으로 하고 보유기간도 증여자가 취득한 날로부터 양도일까지로 하고 특례 적용 안 되면 그냥 이거 위에 거는 생각하지 말고요. 문제를 푸시면 되는 거고. 그렇죠. 취득가격은 증여받은 당시 재산가액이 되는 거고 특례 적용 안 되면. 양가로 3번 봅니다. 이율과세 효과요. 동그라미 1번 납세무자는 누구냐? 증여받은 배우자 직계임속이 양도한 것이므로 수증자가 납세무자고 이때 증여자 수증자는 연대 납세무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차피 한 몸이니까. 동그라미 2번 증여세 처리요. 이 경우 수증자가 증여받은 자산에 대해서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해서 공제받을 수 있고요. 세액공제 아니고
3번 양도소득세 계산이요. 당초 중요한 배우자 직계준비서의 취득실 기준으로 취득 가격이나 장기 포이송제 세율 이런 거 판단할 때 다 누굴 기준으로 판단한다고요? 증여자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증여자가 취득한 날부터 증여자가 뭐 한 때로부터 다 이렇게. 3번에 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 부인 특례입니다. 자, 이거 어떤 건지 또 쭉 한번 설명을 드리고 교재 좀 이따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보세요. 이 부당행위 계산 부인 특례는 특수관계자 간에만 적용됩니다. 특수관계자 간에 부당행위로 계산된 그 부당행위 계산을 부인하는 특례입니다. 부당하게 계산된 부당행위 계산 부인을, 계산을 부인하는 특례인데요. 자, 요거는 특수관계자 간에만 적용돼요. 특수관계자 그러면 여러분요, 이 특수관계자라는 것은 어떤 거냐? 친족관계 등이 있거나, 법령에 다 나와 있어요. 친족관계 등이 있거나, 경영지배관계가 있거나, 경제적 연관관계가 있는 자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순환에도 물어봤었는데, 제가 사업주고요. 제가 사업주고 우리 회사의 종업원과 사업주인 저는 특수관계자예요, 아니에요? 특수관계자입니다. 우리 회사 종업원한테 내가 자네 명의로 이렇게 좀 뭐 좀 하려고 하는데 협조 좀 해달라고 했는데 안 돼요, 사장님. 난 절대 그렇게 인생 안 살아요. 그러면 사장이 할 말이 없죠? 알았어. 다음에 근데 무슨 꼬투리만 잡혔다 그러면 걔는 그냥 1순위로 잘립니다. 사장이 얘기하는데 안 돼, 사장님. 그러면서 직장생활 안 해봐서 그래. 그런 식으로 직장생활하면 안 되지. 사장이 그냥 그러면 알았어요, 사장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막 이렇게 해야지. 그 다음에 자, 또 보세요. 제가 사업주인데 우리 회사 종업원과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저는 사업주인 저는 특수관계자겠어요, 아니겠어요? 특수관계자입니다. 내가 자네 부인 명의로 이렇게 좀 어떻게 하려고 하는데 협조 좀 해달라고 했는데 그 부인이 여러분 주부수강생 여러분 신랑분이 그런 제안을 받았는데 여보 안 돼. 절대로 그 법에 위배돼. 그런 일은 하지 마. 그냥 그러면은 사장이 할 말은 없지만 다음에 그 남편은 1순위로 잘리겠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내조를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지. 사장이 원하면 간쓸게 다 빼주고 와. 그냥 알아서 해주겠지 뭘. 뭐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해줘 여러분들. 자, 그래서 어떻든 간에 특수관계자입니다. 그래서 친족관계가 있거나 경제적 연관관계가 있거나 경영지배관계가 있으면 특수관계자에 해당합니다. 이런 특수관계자 간에 부당행위가 있었을 때 그 계산을 부인하는 특례입니다. 먼저요, 두 가지 용이 있는데 하나는 특수관계자 간에 특수관계자 간의 증여 후, 요거부터 먼저 해야 되겠네요. 증여 후, 특수관계자 간의 증여 후 우회양도요. 우회양도. 자, 증여 후 우회양도.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특수관계자 간에 시가보다 낮게 저가로 양도하거나 시가보다 높게 고가로 취득, 양수하는 경우입니다. 이거 두 가지 용이 있습니다. 먼저 증여 후 우회양도 있죠. 이걸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증여 후 우회양도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증여자가 있고요. 증여자가 있고 갑이 있고 증여를 받는 수증자을이 있어요. 수증자을이 있고 자, 얘네들 어떤 관계냐면 특수관계자입니다. 특수관계자가 아니에요. 친족관계가 있거나 경영지배관계가 있거나 경제적 연관관계가 있는 특수관계자에게 자, 증여를 했다가요. 증여를 받아서 수증자가 이것을 제3자에게 있죠. 제3자에게 특수관계가 없는 제3자에게 양도를 합니다. 근데 특수관계자로부터 증여받아서 양도하기까지 기간은요, 몇 년이냐면 요거 5년 내 증여받아서 또 양도를 합니다. 5년 내. 자, 그러면 5년 만약에 지나서 양도를 했다. 특수관계자로부터 증여를 받아 삼촌으로부터 조카가 증여받아서 6년이 되는 때 양도를 했다. 그러면 특례 적용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자, 만약에 하여튼 5년 양도하면 특례가 적용되는데 이때 특례에는 자, 보세요. 이 부당행위 계산 부인 특례는 무조건 특례가 적용되는 게 아니라 얘는 조세에 부당한 감소가 있어야 돼요. 조세에 부당한 감소가 있어야지만 특례가 적용돼요. 이 이율과세 특례, 배우자 직계준 속한 이율과세 특례는 자, 조세에 부당한 감소가 없어도요. 얘는 조세에 부당한 감소가 없어도 배우자 직계준비서로부터 증여받아서 5년 내 양도하면 무조건 특례가 적용돼요. 근데 부당행위 계산 부인 특례는 특수관계자로부터 증여받아서 5년 내 양도했다고 해서 특례가 무조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조세에 부당한 감소가 있어야 되는데 그 판단을 어떻게 하느냐. 자, 여기 안 보이시는 분이 있는데
증여 우양도에서는 조세 부당한 감소 판단을 어떻게 하느냐? 수중자가 증여세는 증여 받는 사람이 내는 건데 수중자가 부담하는 증여세과 수중자가 양도한 것에 대한 요 양도소득세액을 각각 계산해서요. 요 나온 세액을 합해요. 그 합한 금액이 증여세와 양도세 합한 금액이 당초 증여자가요. 자, 이 갑이 제3자에게 직접 양도했을 것이라고 가정을 해서 당초 증여자가 제3자에게 직접 양도했을 것이라고 가정해서 양도소득세를 계산해 봐요. 그랬더니 이 가정에서 계산한 양도소득세액이요. 자, 수중자가 부담하는 증여세와 양도세 합한 금액이 당초 증여자가 직접 제3자에게 양도했을 것이라고 가정해서 계산한 이 양도소득세액보다 뭐예요? 적어요. 시험 문제 한번 잘 보세요. 이 두 개 합친 게 이거보다 적을 때는 지가 직접 양도하면 세금 더 나올 것 같으니까 특수관계자에게 우회적으로 돌렸다고 봐가지고 얘네들의 계산을 싹 부인해요. 그래서 수중자한테 증여세 부과하지 않고 양도소득세 부과하지 않고 당초 증여자가 제3자에게 직접 양도한 것으로 봐서 양도세를 부과합니다. 납세의무자는 당연히 당초 증여자가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이거 싹 부인해 버리니까. 그리고 취득가격이나 취득시기도 다 증여자를 기준으로 판단해. 이건 싹 부인해 버립니다. 근데 다만 이때 증여 후 우회양도 부당해산부인 특례에서는 증여자와 수중자요. 얘네들이요. 수중자가 불법에 가담했다는 혐의가 있어가지고 가담을 했기 때문에 이때는 증여자, 수중자 사이에 양도소득세 납부에 대해서 갑이 병한테 양도한 것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부에 대해서 수중자 을도 연대해서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아까 이율과세 특례, 배우자 직급밀속한 이율과세 특례는 증여자, 수중자 어차피 한 몸이니까 연대 납세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그런데 여기는 연대 납세 의무 있고요, 증여 우양도는. 그 다음에 증여세, 이율과세 특례는 기납부한 증여세는 필요경비에 산입해서 공제받을 수 있잖아요. 근데 증여 후 우회양도는 잔머리 굴린 거 싹 부인해버리기 때문에 수중자한테 증여세 부과하지 않고 낸 게 있으면 돌려줍니다. 증여세 부과하지 않고 싹 부인해버리니까. 자, 이렇게 차이점입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요. 이 증여 후 우회양도 부당해산부인 특례에서 특수관계자는 배우자 직계존비속을 제외한 특수관계자를 말해요. 만약에 시험 문제 풀다가 처음에는 특수관계자 갑과 을이 이제 증여받아서 5년 양도한다고 돼 있다가 갑자기 이때 만약에 4번 지문에 이때 만약에 증여자 수중자가 배우자 직계존비속간이라면 그러면 얘기가 틀려져요. 만약에 배우자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아서 5년 양도했다 그러면 얘네들 부당해산부인 특례가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이율과세 특례가 배우자 직계존비속간 이율과세 특례가 우선 적용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배우자 직계존비속간의 이율과세 특례가 되면 일단 납세의무자가 달라져요. 여기서는 납세의무자가 누구예요? 수중자. 자, 증여받은 배우자 직계존비속 수중자인데 증여 후 우회양도에서는 누가 납세의무자예요? 증여자. 납세의무자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얘기가 틀려집니다. 그래서 배우자 직계존비속을 제외한 특수관계자로부터 증여받아서 5년 양도하고 조세에 부당한 감소가 있을 때 이렇게 자, 얘네들 계산을 부인하고 당초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특수관계자 간의 저가양도 고가양수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제 계속 먼저요. 자, 이거 특수관계자 간의 시가보다 낮게 저가로 양도하는 경우 보겠습니다. 근데 잠깐만요, 여러분. 이거 잠깐만요. 중요한 거 빼먹을 뻔했네. 자, 요거는요. 특수관계자 간의 저가양도 고가양수는 세 가지를 확인해 봐야 돼요. 특수관계자 간에만 적용되는 거지 남남 사이에 시가보다 낮게 팔거나 시가보다 높게 취득했어요. 남남 사이 같으면 제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사기강박 둥박만 아니면 뭔 상관이 있어요. 사적자치 원칙에 의해서 지들 멋대로지. 근데 다만 특수관계자 간에 시가보다 낮게 양도하거나 시가보다 높게 양수 취득할 때 특례가 적용돼요. 근데 시가보다 낮게 양도를 해야지 시가보다 높게 양도했을 때는 특례 적용 안 돼요. 시가보다 높게 취득했어야지 낮게 취득했을 때는 특례 적용 안 돼요. 그럼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오늘 요것에 관한 요 문제 요거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를 이따가 이제 여러분들 그 오후에 그 단원별 보기서 보시는 분들은 문제 있어요. 그리고 또 나중에 문제집이 있을 거니까 이제 또 그때 또 보기로 하고요. 오늘 오후에도 문제가 있을 건데. 자, 그래서 헷갈리니까 이거 헷갈리잖아요. 뭐 시가보다 낮게 양도해야 되고 높게 취득해야 되고 이런 게 헷갈려요. 그래서 어떻게 읽으냐면 저도 세법 고수입니다. 저도 저가양도 고수 고가양수요. 자, 그래서 저도 세법 고수입니다. 특수관계자는 이때만 특례가 적용됩니다. 에브리바다 같이요. 저도 세법 고수입니다. 한 번 더요. 시작.
저도 세법 고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신정 세법 고수가 돼야 되는데, 그죠, 여러분들? 아직까지는 자신이 없고 요한하죠? 그렇지만 이제 나중에 이런 과정, 무더운 여름을 견디고 억센 장대 같은 햇빛이 내리쬐는 여름도 아직 오지도 않았잖아요. 그런 여름도 견디고 그래야지. 항상 제가 얘기지만 이제 그 모를 심고 그게 이제 자라서 이제 그 무더운 여름을 견디고 그 햇살을 견디면서 이제 그 벼가 연그러 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실력도 똑같습니다. 그런 시련을 만나야지. 그런 시련도 없이 합격하려고 하면 안 돼요, 이 공인중개사가. 자, 그래서 여러분 봅니다. 요거 다시 다 같이 어떤 경우는 저도 세법 고수입니다. 이 경우만 이 특례가 적용됩니다. 자, 그러면 적과 양도, 특수관계자간의 적과 양도 한번 볼게요. 갑이라는 사람이 어떤 부동산을 옛날에 1억에 취득했었어요. 근데 이 부동산을 지금 이게 시가 6억이 됐는데요. 시가 6억이 되는데 을이라는 사람에게 양도를 해요. 그런데 을이 지급한 대가가 얼마냐면, 자, 대가가 3억 원이었어요. 그러면 보세요. 지금 여기서 주인공은 갑이 주인공입니다. 자, 시가 6억짜리 얼마에 팔았어요? 1억에. 3억에. 예. 근데요, 남남사이 같으면 6억짜리를 3억에 팔든 1억에 팔든 뭔 관계가 있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얘가 형이고 얘가 동생이다. 친족 관계 등 특수 관계가 있는 자 간에 시가보다 낮게 지금 저가량도 했잖아요. 그러면 조세의 부당한 감수가 있는지를 판단해 봐야 되는데, 시가와 대가의 차이가 이따 나와요. 그 조세 부당한 감수 판단, 시가와 대가의 차이가 금액으로 3억 원 이상 차이 나거나, 또는 시가의 5% 이상 차이 날 때 적용되는 건데, 시가와 대가의 차이가 여기서 3억 차이 나죠, 이 사례에서는. 그러면 조세의 부당한 감수가 있다고 봐서 얘네들이 계산을 부인하고요. 무엇을 양도가격으로 하냐? 시가를 양도가격으로 다시 결정합니다. 시가를. 자, 그래서 요때 이제 양도가격은 시가를 양도가격으로 하니까 얼마? 그러니까 원래 얘는 양도세를 신고할 때 실제 양도한 가액 3억, 취득가격은 1억 정해져 있네요. 이렇게 해서 양도차액 2억 이런 식으로 신고할 건데, 자, 조세 부당 감소가 있다고 판단되면 관할 세무상이 얘네들 계산을 부인하고, 자, 다시 계산합니다. 양도가격은 얼마요? 시가를 양도가격으로 하니까 6억, 취득가격은 정해져 있고요, 1억. 이런 식으로 해서 다시 양도차익 계산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얘들 계산을 부인하고 시가를 양도가격 다시 계산하고. 그 다음에 특수관계자 간의 고가 양수는 우리 지난번에 설명드렸어요. 지난주에. 자, 고가 양수, 시가가 높게 고가로 양수할 때, 이거는 지난주에 설명드렸습니다. 갑이라는 사람과 을이라는 사람이 부동산 거래하는데, 시가 예를 들어서 1억짜리 부동산을 을이 취득하는데 대가를 지급했는데 1억 5천에 취득했다고 대가를 지급합니다. 자, 그러면 남남사이 같으면 문제가 아닌데, 을이 병에게 이제 제3자에게 이것을 3억에 양도할 때, 을은 양도세 신고할 때, 을이 주인공인데, 을은 양도세 신고할 때 실제 양도한 가액 3억, 취득가액은 실취득한 가액 1억 5천, 이렇게 해서 양도세를 신고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계산해서, 근데 관할 세무상이 알고 봤더니 얘가 형이고 그 다음에 얘가 동생이다. 친족관계 등 특수관계가 있는 자 간에 이렇게 거래를 했다. 시가보다 높게 고가로 취득했어? 무조건은 아니고 조세에 부당한 감수가 있는지 판단하는데, 시가와 대가의 차이가 금액으로 3억 차이 나니 따져봐요. 여기서 얼마? 5천만 원. 또는 시가의 몇 프로? 5% 이상 차이 나니 따져봐요. 시가 1억에 5%니까 얼마예요? 500만 원. 5천 아니고 5%. 시가 1억에 5%니까 얼마? 500만 원 이상 차이가 나죠. 5천이니까. 그러면 조세 부당한 감소가 있다고 봐가지고 얘네들이 계산을 부인하고 다시 계산하는데, 무엇을 취득가격으로? 시가를 취득가격으로. 얘네들 계산을 부인하고 시가를 취득가격으로 다시 계산해. 양도가격은 정해져 있는 3억, 취득가격은 시가를 취득가격으로 하니까 얼마? 1억. 이런 식으로 해서 다시 계산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시가 특수관계자 간인지 확인하고, 그 다음에 시가보다 낮게 저가양도 고가양수, 저도 세법 고수입니다. 여기에 해당되는지, 또 조세 부당한 감수가 있는지, 시가와 대가 제가 금액으로 얼마? 3억 차이 나는지, 시가의 몇 프로? 5% 이상 차이 나는지 따져서 조세 부당한 감수가 있다. 그러면 얘네 계산을 부인하고 결론은 양도가격과 취득가격은 뭐를 양도가격과 취득가격으로 한다? 시가를 양도가격과 취득가격으로 해서 다시 계산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교재 보겠습니다. 99페이지. 3번에 양도소득의 부당행위 예산부인 특례입니다. 의, 납세지 관할 세무상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양도소득 있는 고의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고의자와 특수관계인 자의 거래로 인해서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축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는, 자,
그 조세 부담은 부당하게 감축인 것으로 인정된다는 것은 어떤 거냐? 다음 아래에 기업과 니은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시가 거래가의 차액이 자 금액으로 얼마? 3억 이상 차이 나거나 시가 몇 프로? 5% 차이가 날 때 하나 한다는 거. 자 조세 부담 감소했다고 본다는 거. 자 그래서 특수관계자 간의 저가 양도 고가 양수 저도세법 고수입니다. 해당되거나 그 밖에 특수관계자의 거래로 해당 연도 양도가액 또는 필요경비 계산에 계산 시 조세 부담 감축이 인정되는 때 동그라미 2번 결론이요. 그 고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연도 소득 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부당하게 계산된 것을 계산을 부인하는 하고 다시 계산하는 건데 유형 동그라미 1번 자산의 저가 양도 고가 양수요. 동그라미 기억과 양도수기는 고자가 그와 특수관계자의 거래에 있어서 토지 등을 시가를 추가해 취득하거나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축이 인정되는 때는 결론이요. 그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모르게 다시 계산한다고요? 시가로 다시 계산한다. 이게 결론이에요. 이 경우 시가라는 것은 뭐냐? 상속증여세법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가액에 의한다. 즉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의 상속증여세법 규정의 평가가액을 말합니다. 시가. 넘어갑니다. 100페이지 보시니까요. 동그라미 2번 증여 후 우회 양도입니다. 기억번에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축하기 위해서 특수관계자의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증여받아서 몇 년 내요? 5년 내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 자 조세 부담 감소가 있다 그러면 납세무자는 당초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봅니다. 당초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제3자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고요. 즉 당초의 증여자가 양도세 납세무자가 된다. 이때는 이월과세 특례와 달리 증여자와 수증자는 연대 납세무가 있다 없다? 있다는 거. 불법에 협력했으니까 얘가. 그 다음에 증여세 처리. 이 경우 당초 증여받은 자산에 대해서 상속증여세법 중에도 불구하고 증여세는 부과하지 않습니다. 여기 증여 우양도요. 얘네들 계산 싹 부인해버리니까 증여세는 부과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또 양도소득세 계산 누굴 기준으로 판단하느냐? 얘 계산 싹 부인하고 당초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을 보니까 이건 싹 부인해버리니까 당초 증여자가 납세무자고 증여자를 기준으로 여러 가지 것들을 판단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월과세 특례하고 부당해산 부인 특례 비교가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 표를 봅니다. 이월과세 특례는 어떤 관계야? 배우자 직접 임속 관계예요. 근데 부당해산 부인 특례 증여 후 우양도에서는 특수관계자가 아니어야 되고요. 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배우자 직접 임속을 제외한 특수관계자가 아니고 적용 대상 자산 이월과세 특례는 배우자 직접 임속으로부터 다른 건 안 되고 토지 건물 무슨 이용회원권을 증여받았을 때만 적용되는데 부당행위 계산 부인 특례는 모든 양도세 자산 다 되고요. 둘 다 증여받아서 양도하기까지 기간은 둘 다 몇 년 내? 5년 내 증여받아서 양도할 때 적용됩니다. 똑같고요. 납세무자 이월과세 특례는 누가 납세무자예요? 수증자. 근데 증여 후 우양도에서는 당초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간주하고요. 기납부한 증여세 처리, 이월과세 특례는 증여세 낸 거 필요경비 산입해서 공제받습니다. 예외적으로. 근데 부당해산 부인 특례에서 증여 우양도는 싹 부인해버리니까 증여세 부과하지 않고 땡겼으면 돌려줍니다. 연대 납세무 규정, 이월과세 특례는 둘 다 한 몸이니까 자, 한 사람한테 부과해도 연대 책임지는 것과 똑같으니까 연대 납세무 없어요. 근데 증여 후 우양도에서는 불법에 협력했으니까 증여자 수증자가 연대 납세무가 있고요. 조세 부당한 감소 여부 이월과세 특례는 조세 부당 감소가 없어도 배우자 직임으로부터 증여받아서 5년 양도하면 특례가 적용되는데 근데 부당해산 부인 특례는 조세에 부당한 감소가 있어야 되는데 그 판단 어떻게 하느냐. 이거 주의하셔야죠. 동그라미 1번 특수관계자 간의 증여 후 우양도에서는 수증자가 부담하는 증여세와 양도세 합한세액이 당초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가정해서 계산하는 양도세보다 뭐 할 때? 적을 때. 자, 조세 부담 감소가 있다고 봅니다. 지가 직접 양도하면 이거 하지 말라고 했는데 지가 직접 양도하면 세금 더 나올 것 같으니까 우회적으로 돌렸다고 해서 이렇게 싹 부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증자가 부담하는 증여세와 양도세 합한 금액이 당초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가정해서 계산한 양도세보다 뭐 할 때 이 두 개 합친 게 적을 때 이거보다 적을 때 조세 부담 감소가 있다고 보고 2번 특수관계자 간의 저가 양도 고가 양수는 시가 거래가의 차액이 시가의 몇 프로 퍼센트로는 5% 이상 차이 나거나 금액으로는 얼마? 3억 원 이상 차이 날 때 조세 부담을 감소했다고 봅니다. 둘 다 취득가격 계산이나 장기 보유 특별공제 세율정시 보유기간 계산이나 다 누굴 기준으로 판단하냐? 증여자를 기준으로 여러 가지 판단하는 것은 둘 다 똑같습니다. 다 증여자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렇게 해서 이월과세 특례 그 다음에 부당해산 부인 특례 두 가지 유형을 다 소개해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자, 안 지울 거니까 이따가 사진으로 찍어 가셔가지고 잘 머릿속에 딱
입력하시고요. 101페이지 25번 테마 양도소득 과세 표준 예정신고납부와 26번 확정신고납부인데 25번, 26번 예정신고, 확정신고납부 둘 다 별표시 3개씩 합니다. 뭘 깜짝 놀래. 시험에 나온다니까. 무조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별표시 3개씩 하시고요. 자, 25번 테마 양도소득세 과세 예정신고납부 봅니다. 가로 안에 파생상품 제외되어 있는데 파생상품은 예정신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제외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요. 박스 안에 봅니다. 양도 차익이 없거나 양도 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도 예정신고는 하여야 합니다. 양도 차익이 없거나 양도 차손이 있는데 예정신고 하지 아니한다, 하지 아니할 수 있다, 할 필요 없다, 생략할 수 있다, 다 틀립니다. 반드시 하여야 합니다. 2번 예정신고납부의 경우에도 확정신고납부와 마찬가지로 분할납부는 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확정신고납부할 때는 분할납부할 수 있는데 예정신고납부할 때는 분할납부할 수 없다. 이러면 틀려요. 자, 예정신고납부는 확정신고납부는 다 분할납부할 수 있습니다. 요건 갖추면. 신고기한 봅니다. 원칙적으로 부동산 등을 양도했을 때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몇 개월이요? 2개월 내에 예정신고납부합니다.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아닙니다.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꼭 확인합니다. 그래서 본인 생일날 부동산 양도한 것으로 해가지고 다 한번 해보시라고 그랬었잖아요. 우리 저기는 생일 언제? 네. 10월 며칠? 10월 12일 날이요. 시험 보기 얼마 전이어가지고 생일 찾아먹기는 좀 별로 어렵겠는데 10월 12일 날이요. 10월 12일 날 부동산을 양도했어요. 예정신고 기간 언제입니까? 그렇죠? 12월 12일이 아니라 10월 12일이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이니까 언제입니까? 12월 31일까지입니다. 12월 31일까지. 이거.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봅니다. 예외 봅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를 양도했을 때 허가일 전에 대금이 청산됐다 그러면 그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몇 개월이요? 2개월이요. 자,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거래 같으면 여러분요. 여기 보세요.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거래다. 허가일 전에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를 양도하는데 허가일 전에 대금이 청산됐다 그러면 원래 양도소득세는 양도일이 대금 청산일이잖아요. 양도일이 속한 말일부터 2개월이 내비지만 원래 그런 거지만 허가 전에 대금 청산됐을 때는 대금 청산일이 예를 들어서 만약에 4월 10일 허가일이 5월 4일 그러면 허가받아서 대금은 청산됐지만 허가를 나중에 못 받으면 다 꽝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도 양도일이 속하는 다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 양도세 예정신고납부예요. 나중에 허가 못 받으면 다 꽝되기 때문에 양도세 낸 거 돌려줘야 되고 돌려받고 골치 아파지니까 허가 전에 대금이 청산되면 계약이 유효하게 된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몇 개월? 2개월 이내. 5월 4일이 허가일이니까 6, 7, 7월 31일을 예정신고 기한으로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허가 전에 대금 청산되면 허가에 속하는 말일부터 2개월 이내고. 근데 법령의 반대속으로 해요. 이게 법령 내용이고, 그럼 법령의 반대속으로 허가 후 대금이 청산됐다. 허가 후 대금이 청산됐다. 그럴 때는 허가 후 대금 청산되면 예를 들어서 허가일이 만약에 자, 반대로 3월 만약에 20일이고 대금 청산일이 4월 만약에 15일이고 그러면 허가 후 대금이 청산됐다. 이때는 허가받아서 계약은 유효하지만 양도가 없으니까 이때는 다시 원칙으로 들어가서 양도에 속한다 말일부터 2개월이네요. 그러니까 4월 15일 양도에 속한다 말일부터 2개월이니까 6월 30일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어떤 게 나중인지만 보면 되지 뭘. 허가 전에 대금 청산돼 허가에 속한다 말일부터 2개월이네. 허가 후 대금 청산돼 양도에 속한다 말일부터 2개월이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봅니다. 교재 101페이지 계속 보면 예외에서 동그라미 니은번이요. 이게 이제 2018년도 추가된 건데 허가일 전에 허가구역이 해제가 됐다. 그러면 그 해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몇 개월이네? 2개월이네. 예정신고납부하고. 동그라미 2번 이건 작년에 개정된 거죠. 작년에 개정돼서 올해부터 시행된 건데 주식 또는 출자 지분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로부터 몇 개월이네? 2개월이네요. 자, 작년까지는 분기였다고 올해부터 반기로 바꿨어요. 작년까지는 1, 2, 3, 4, 5, 6, 7, 8, 9, 1년을 4, 4분기로 나눠서 분기 말일로부터 2개월이 냈는데 올해부터는 반기 말일로부터 2개월이 냅니다.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그러면 자, 예를 들어서 만약에 오늘이 며칠입니까? 5월 며칠? 5월 16일 날 비상장 주식을 양도했다. 양도세 예정신고 기한은 언제입니까? 자, 5월 15일이 속한 분기의 말일은 언제입니까? 상반기, 분기라고 했어요, 제가? 반기. 자,
5월 15일에 속한 상반기, 반기 말일은 언제요? 6월 30일. 그때부터 2개월이니까 7, 8월 31일이 예정신고기한이 됩니다.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요. 반기 말일로부터 2개월이고. 그 다음에 주식은 빈번한 거래가 이루어지니까 몰아서 합니다. 이렇게. 3번이요. 이게 이제 시험에 나올 것, 작년에 나올 줄 알았더니 안 나왔어요. 그래서 반드시 알아둡니다. 부담보 증여의 채무에 해당한 부분으로서 양도로 보는 경우요. 자, 양돌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몇 개월이요? 3개월이요. 나머지는 다 양돌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인데, 자, 요 부담보 증여시 양도세 예정신고기한만 양돌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몇 개월? 3개월 내에 예정신고 납부한다는 거. 2개월 아니라는 거. 바꾸면 2개월로 바꾸겠죠? 이걸 꼭 주의합니다. 그 다음에 신고 효과 봅니다. 예정신고기한 내에 만약에 무신고 미납부하면 당연히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신고행위와 납부행위 구별해서 신고기한 하루만 딱 지나도 신고불성실 가산세 의무 위반의 정도에 따라 40, 20, 10% 깔아놓고 부정무신고, 부정과소신고 40, 그런 말 없이 무신고 가산세 20%, 신고했는데 적게 신고했다. 과소신고 가산세 몇 프로? 10% 깔아놓고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일일 얼마? 0.03%. 1만 분의 3률로 납부불성실 가산세 적용됩니다.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자진해서 예정신고기한 내 신고하고 납부까지 이행했습니다. 그랬다 할지라도 세액공제 혜택 없습니다. 예전에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가 강제적인 게 아니라 임의적일 때는 예정신고 납부기한 내 신고 납부 안 해도 되는데 예정신고 기한 내 신고 납부를 하면 산출세계 세액공제 10% 혜택을 줬었어요. 예전에는. 근데 지금은 강제적인 의무로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은 당연히 예정신고 납부를 했어요. 예정신고 기한 내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용감한 시민상 안 주잖아요. 경찰관이 도둑 잡고 소방관이 불렀는데 불을 껐어요. 그러면 용감한 시민상 안 주잖아요.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지. 그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해야 할 의무가 없는데도 했는데 하는 의인들 있잖아요. 아유, 그렇잖아요. 그래서 뭐 지하철 선로에 어떤 사람이 떨어졌는데 목숨 걸고 들어가서 막 구해내는 의인들 있잖아요. 요번에도 보니까 며칠 전에 그 고속도로에서 어떤 분이 실신해가지고 가드레일 받고 중앙 분리대 받으면서 이렇게 차가 계속 밀리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빵빵 거리면서 가다가 이렇게 슬쩍 지나가면서 딱 보니까 운전대에 이렇게 딱 쓰러져 있죠. 그러니까 쓰러져 있으니까 아 이거 위급한 상황이구나.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자기 차를 희생해가지고 거기다 딱 가로막고서 차를 멈췄죠. 그래가지고 차 밀려 계속 밀리는 걸. 그래가지고 이분이 막 의인이라고 하면서 칭찬해주고 현대자동차인가 어디서 자동차 괜히 간접 광고해줬네. 에이, 자 어떻게 자동차 회사에서 진짜 이렇게 간접 광고해줬네. 자동차 회사에서 차도 공짜로 신차 하나 준다고. 이 사람이 차 고쳐준다고 회사에서 처음에는 차 고쳐준다고 하니까 이분이 괜찮다고 그냥 나 보험 처리하겠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그냥 더 감동해가지고 자동차 회사에서 신차 그냥 새로 하나 주겠다 이렇게 하고 막 그죠? 그리고 용감한 시민상 뭐 이렇게 얘기하는 용감한 의인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뭐 별거 한 거 없다 그러면서 한사코 막 이렇게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그 지하철 선로에서 이렇게 사람들 목숨을 구해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인터뷰할 때 보면, 뭐 어떻게 그렇게 그런 순간에 사람을 구할 생각을 했습니까? 그러면 그냥 막 보는 순간 본능적으로 그냥 구해야겠다는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진짜 막 의인이다 이러면서 진짜 장한 일 하셨습니다. 그러면 뭐라고요? 천편일률적으로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러면서 하잖아요. 이 사람도 이분도 그렇죠? 당연히 뭐 해야 할 일 했을 뿐인데 됐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런 의인들이 있습니다. 솔직히 이렇게 우리가 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들. 보통 사람 같으면 그냥 저 위험한데 저 사람 그러면서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자, 이게 쉽지 않습니다, 이게. 그래서 그런데 그렇게 했다는 거는 의인임이 틀림없습니다. 자, 어떻든 간에 양도세 예정신고 납부가 옛날에는 임의적일 때 안 해도 되는데 했을 때 세액공제 혜택이 있었던 거고 지금은 당연히 해야 되기 때문에 안 하면 무조건 가산세고요. 해야 되기 때문에 세액공제 혜택 없고요. 26번 테마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납부입니다. 해당 과세기간에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도 확정신고해야 합니다. 안 하면 가산세고. 자, 그 다음에 양도소득 과세표준 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때는 확정신고하지 아니한다, 할 필요 없다, 생략할 수 있다, 다 틀립니다. 무조건 해야 합니다. 1번 확정신고기한은 양도일 또는 토지로 허가구역 내 같으면 허가일, 해제가 있었으면 해제일이 속하는 달에 속하는 달이라고 했어요. 과세기간에 언제?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를 확정신고 기간으로 합니다. 다음 연도 뭐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를 바꿔서 나온 적도 있는데 아니고 5월 1일부터 5월 30,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고 확정신고 기간. 확정신고 납부를 이행한 경우에 세액공제 혜택 없고요. 넘어갑니다. 3번에 확정신고 생략입니다. 자, 또 잘 보셔야 되는데 예정신고를 이행한 경우에는요, 확정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세금 계산이 달라질 경우인데 예정신고 했는데 다음 년도 확정신고 뭐하러 또 해요? 예정신고 한 자는 확정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동그라미 2번 다만 해당 과세기간에 누진세율 적용 대상 재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한 자가 이미 신고한 양도소 금액과 합산해서 예정신고하지 않는 경우라든가 몇 가지가 이제 세 가지가 있었는데 기본세는 제가 생략했습니다. 하여튼 경우 등 예정신고 이런 경우에는 등등 예정신고를 이행한 경우에도 확정신고 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여기 어떤 거냐면 이런 거라고 그랬습니다. 여기 봅니다, 여러분들. 자, 어떤 얘기냐? 여기 봅니다. 저기서 보시면 예정신고를 했는데도 확정신고 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고 그랬죠. 갑이라는 사람이 있고 을이 있습니다. 자, 갑이 있습니다.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간 동안에요. 자, 요때 자, 건물을 양도했습니다. 양도수익이 3천만 원 발생했고 더 이상 양도한 게 없습니다. 그럴 때 요것에 대해서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를 했습니다. 건물 양도 시에. 자, 그러면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기간 동안에 확정신고를 해야 되느냐? 확정신고 해야 됩니까, 여러분? 상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세금 계산 달라질 게 없는데 뭐하러 다음 연도에 확정신고를 또 해요, 여러분들. 예정신고 한 자는 확정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정신고를 이행한 경우에도 반드시 확정신고는 하여야 한다, 이런 식으로 하면 틀려요. 그 다음에 또 이번에 이 사람이요, 또 토지를 양도했는데 자, 양도수익 2천만 원 발생했습니다. 양도소득세는 인세라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양도소득을 양도자별로 전부 다 어떻게 합니까? 합산해서 과세합니다, 원래. 자, 이게 비례세율 대상이면 상관없지만 누진세율 대상일 때는 합산하면 과표가 이만큼일 때 세율 이만큼 주면 되는데 합산하면 과표가 더 커지고 더 높은 세율 적용받아서 세금 계산 달라지는 이런 경우에 자, 두 번째 2위 이상 양도할 때 두 번째 예정신고할 때요. 이것을 합산해서 세금 계산해서 합산해서 이거를 합한 금액 5천으로 해서 합산해서 예정신고를 계산했습니다. 예정신고 합산해서 세금 계산해서 예정신고를 두 번째 이 토지양도시 합산해서 세금 계산해서 예정신고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양도한 거 없어요. 그러면 세금 계산 달라질 게 없으니까 다음 연도에 확정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두 번째 누진세율 대상 자산이면 합산하면 과표 달라지고 세율 달라지는 세금 계산 달라지는 이런 경우에 2회 이상 양도할 때 마지막에 합산하지 않고 요것에 대해서만 또 예정신고를 했어요. 그랬을 때는 반드시 그 다음 연도에 어떻게 한다고요? 합산해서 다음 연도에 합산해서 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다음 연도에 반드시 합산해서.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세금 계산 달라진 이런 경우에는 여러 번 양도할 때. 자,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4번 가산세를 보겠습니다. 확정신고 납부의 가산세는 예정신고 납부에 적용되는 가산세와 동일합니다. 자, 그래서 신고불성일 가산세 의무 위반의 정도에 따라 40, 20, 10%, 그 다음에 납부불성일 가산세 1일 0.03% 똑같습니다. 동그라미 2번 다만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 환부 불성실 가산세의 경우에 예정신고 납부와 관련해서 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에 확정신고 납부와 관련한 가산세, 가로 안에 예정신고 납부와 관련해서 가산세가 부과된 부분에 한정해서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자, 그러니까 예정신고 납부와 관련해서 가산세가 부과된 부분만큼에 대해서는 확정신고 납부 시에 다시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이쪽 와서 봅니다, 여러분들. 예정신고 관련해서 가산세가 부과가 됐는데요. 확정신고를 또 불성실해서 가산세 적용될 때 예정신고 관련해서 가산세가 부과된 부분에 대해서는 확정신고 납부 시에 다시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가산세가 부과된다고 시험에 나온 적이 있고요. 또 여러분 보세요. 자, 여기 또 봅니다. 시험에 나왔던 것이 교재는 없지만 예정신고와 확정신고 납부는 어떤 관계냐고 제가 했을 때 지난 순환에도 남남이라고 그랬죠? 예정신고 납부와 확정신고 납부는 남남이다. 자, 보세요. 예정신고를 이행하지 않았는데 예정신고를 이행하지 않았어요. 그랬을 때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도
다음 연도에 확정신고를 이행하게 되면 예정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도 다음 연도에 확정신고를 이행하게 되면 예정신고에 대한 요 가산세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OX요. 가산세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OX요. X입니다. 예정신고 확정신고는 별개예요. 예정신고 안 했어요? 다음 연도에 확정신고를 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예정신고 불성실에 대한 가산세는 무조건 적용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예. 아예 확정신고하고는 별개라니까 확정신고 다음 연도에 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무조건 양도에 속한다 말부터 이결인 예정신고 납부 안 했다. 무조건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동산 팔았다? 그러면 다음 연도에 내도 이러면 안 돼요. 무조건 부동산 팔았다. 양도에 속한다 말부터 몇 개월 이내? 2개월 이내 예정신고 납부 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안 하면 무조건 가산세예요. 다음 연도에 하나도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올해 이제 신설된 규정이 제가 거기 요게 그 기한의 신고 규정 부분에서는 있어가지고 살짝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다가 또 제가 이렇게 해놓는다는 게 또 깜빡하고 또 빼먹었는데 기한의 신고 조세 총론 기한의 신고 부분에는 있어요. 근데 제가 여기다가 또 해놓는다는 게 빼먹은 게 뭐냐면 종업표에는 또 있어요. 저 집어넣었는데 어떤 거냐면 이거예요. 예정신고를 불성실해서 가산세가 적용되는 이런 경우에 있잖아요. 다음 연도에 확정신고를 이행하면 예정신고 불성실에 대한 요 가산세가 적용될 때 그 예정신고 불성실에 대한 무신고 과소신고에 대한 요 가산세 있잖아요. 가산세를 50%를 경감해 줍니다. 감면해 줘요. 자, 그래서 이게 올해 2018년도에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자 보세요. 예정신고를 불성실한 경우에요. 무신고 과소신고했어요. 불성실한 경우에 다음 연도에 확정신고를 이행하게 되면 그 예정신고에 대한 가산세가 적용될 때 무신고 과소신고에 대한 가산세 몇 프로 깎아준다고요? 50% 깎아줍니다. 원래 무신고 가산세 만약에 예정신고 무신고에서 20%다 그러면 납부세가 20%다 그러면 그거에 다음 년에 확정신고 납부를 했어요, 여러분들이. 그러면 무신고 가산세 20%, 납부세가 20%에 몇 프로를 절반을 깎아주니까 몇 프로만 적용되겠어요? 10%만 적용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올해 이것도 꼭 여러분들이 알아둡니다, 여러분들. 자, 이 내용도 추가해서 제가 다 거기다가 정오표에 다 거기 있어요. 자, 추가해서 나중에 적어 놓으시고요. 어디다 적어 놓냐면 가산세에서 동그라미 1번, 2번 봤죠? 그럼 3번 빈 공간에다가 3번 동그라미 3번 해놓고서 나중에 그 정오표를 참작해가지고 적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102페이지 27번 테마 양도소득 과세 표준액과 세계 결정 경정입니다. 요거는 그냥 편하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27번 테마 양도소득 과세 표준과 세계 결정 경정에서 과세권자가 세금계산하는데 하는 게 결정이에요. 납세무자 신고 안 하면 과세권자 계산은 결정이고, 납세무자 신고했는데 잘못 신고해서 과세권자가 고치는 게 경정이고 또 고치는 게 재경정이고 읽어보시면 되고 3번부터 보겠습니다. 자, 힘내시면서 3번 결정 및 경정 방법. 일반적인 경우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 과세 표준과세액을 결정 경정하는 경우에 뭐로 결정 경정한다? 역시 실거래가로 합니다. 기준시가로 해야 한다 그러면 틀려요. 관할 세무서장이 결정 경정할 때도 원칙적으로 뭐로 한다고요? 실거래가에 따라 해야 한다. 2번 확정신고무자가 확정신고 기간까지 신고 안 했을 때는 부동산 등기법 규정에 따른 등기부 기재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추정해서 결정할 수 있고요. 물론 이제 추정이니까 반대 증거 있으면 깨질 수 있어요. 자, 등기부 기재가액을 실거래가로 추정해서 결정했는데 등기부 기재가액과 다른 가격이 있다는 걸 알게 되면 그걸 할 수도 있고요. 3번 예정 또는 확정 신고의 신고가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 신고했는데 잘못 신고했어요. 자, 관할 세무상이 이 가격과 다른 가격이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그러면 확인된 실거래가로 경정 고칠 수 있고요. 자, 편하게 읽어봅니다, 이런 것들. 4번 추계조사 결정 경정이요.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거래액에 따라 정하는 경우로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서 해당 자산의 양도 당시 또는 취득 당시의 실거래가액을 인정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자 103페이지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어떻게 해요? 매, 감, 환, 기 등에 의해서 추계조사 결정 경정할 수 있다는 거 말씀드렸었죠? 우리 앞에서 배웠고 28번 양도소득세 부가세인데요. 양도소득세 부가세목은 원칙적으로 납부세액의 부가세목은 있다 없다? 없어요. 감면받은 게 있을 때만 양도세 부가세는 감면세액 몇 프로? 20%로 농특세가 부과됩니다.
양도소득세 부가세 목으로 지방소득세가 10% 부과된다 이러면 틀려요. 지방소득세는 독립세고, 자, 양도세 납부세계 부가세 목으로 감면받을 때만 농특세가 감면세 몇 프로? 20% 부과됩니다. 잠깐 쉬었다가요. 29번 분할 납부, 30번 양도세 물납과 관련한 내용들, 31번 부계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그 다음에 부동산 관련 종합소득세에서 부동산 임대비에 관한 내용을 잠시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 여러분들.